환자 비포, 애프터 이런 식으로도 절개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매몰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서 풀릴 확률을 좀 낮춘 매몰법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ラオリーの手術の神コーナー。本日はナチュラルから派手までのキャッチフレーズとナチ派手スタイルで有名な目リフト専門ユ・ヒョンソク代表がいるアイコン美容外科にラオリーが行ってきます。病院に韓国人が列を並ぶと有名なのですが、最近日本デビューをしたと聞き、ラオリーが気になることを聞いてきます。綺麗な症例写真が本当にいっぱいあります。院長いらっしゃいました。 네, 안녕하세요. こんにちは。 네. 院長、自己紹介お願いします。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콘 성형외과 대표 원장 유현석이라고 합니다. 日本語でお願いしてもいいですか？ 고니치와 와다시와 아이콘 비호우케과 유현석 다이효 인초우 데스.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院長を待ちながら症例写真の本を見たのですが、症例写真がすごく多いですね。院長は大体どれくらい手術ケースをされてこられたんですか？ 수술 케이스는 지금 성형외과 의사 생활한 지 한 17년 됐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15,000 케이스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눈은 한 10,000 케이스 정도 한 것 같고요. 그 외의 수술은 한 5,000 케이스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안티에이징 수술도 한 몇천 케이스 되는 것 같습니다. 非切開適用ではない目はどのような目ですか？ 네, 보통 이제 모든 환자는 원칙적으로는 다 매몰법 절개를 하지 않고 수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는 이제 매몰은 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눈꺼풀이 얇은 사람 위주로 하고 있고, 두꺼운 사람 중에서도 만약에 본인이 절개를 원치 않는 경우는 매몰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 같이 뭐 그냥 일반적인 눈 두께를 가진 사람은 충분히 매몰로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비포 애프터 이런 환자도 이런 식으로 이런 환자 비포 애프터 이런 식으로도 절개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매몰로 가능합니다. 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눈꺼풀이 좀 처져 있는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뭐 적당한 높이로 라인을 잡으면 어느 정도 눈꺼풀이 걷어지기 때문에 눈 뜨는 힘은 괜찮아서 매몰로만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매몰로만 진행을 해도 이렇게 눈매 교정한 것 같이 눈이 좀 커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日本の方たちの中で埋没手術の後に韓国の病院を探す方が多いのですが、院長のシグニチャーであるトリプル埋没法は埋没の糸が溶けるのを防ぐことができると聞きました。理由を教えてください。 그냥 단순 매몰법이 있고 제가 개발한 이제 트리플 매몰이 있는데, 트리플 매몰은 매몰이지만은 매몰법을 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해서 풀릴 확률을 좀 낮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중 매몰은 단순하게 이제 흔히 많이 하는 요렇게 모든 실이 하나로 연결돼서 이렇게 이불 누비듯이 연결하는 방법이고, 다 매듭법은 한 포인트 한 포인트 한 포인트씩 따로따로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서 풀릴 확률을 좀 낮춘 매몰법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외국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병원 방문이 좀 어려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트리플 매몰을 통해서 좀 풀릴 확률을 낮춰서 병원을 다시 방문해야 되는 불편함을 좀 없애고자 이런 수술 방법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실밥을 따로 제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바로 다음날 떠나실 수도 있는 그런 수술 방법이라서 꽤 유리한 수술 방법입니다.
また基礎的な質問なのですが、たまに埋没と自然癒着の違いを聞かれる方がいらっしゃいます。これについて教えてください。 자연유착과 메모홀법은 사실은 차이가 좀 있었던 수술이긴 한데, 원리는 이제 쌍꺼풀이라는 게 눈 뜨는 근육에 피부를 걸어주는 거기 때문에 매몰법은 그걸 실로 걸어주는 거고, 자연유착은 안쪽에서 뭐 화상을 좀 입힌다든지 해서 그래서 유착을 시켜서 이제 하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워낙에 잘 풀리고 해서 자연유착이라는 방법은 이제 거의 쓰이지 않는 방법이고, 그래서 자연유착과 매몰은 거의 같은 말로 쓰이게 돼서 그냥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二重を作るためにテープをメイク時に使われる方も多いのですが、もし継続して使用したら起きる副作用などがありますか？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을 하기 전에 이제 쌍꺼풀을 만들기 위해서 보통 쌍꺼풀 테이프나 쌍꺼풀 액을 쓰게 되는데, 이제 주로 한 번 사용하다 보면 이제 이걸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막 몇 년씩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피부가 이렇게 붉게 일어나게 되고 대부분 다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술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렇게 쌍꺼풀 테이프나 쌍꺼풀 액을 차라리 쓸 거라면 수술을 조금 빨리 해주는 것이 낫습니다. 次に目元矯正が何なのか、また効果についても教えてください。 네, 그러니까 눈매 교정이라고 하는 거는 쌍꺼풀과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쌍꺼풀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 뜨는 근육하고 피부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주름을 만드는 게 이제 쌍꺼풀을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은 쌍꺼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 뜨는 힘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런 경우는 좀 쌍꺼풀을 했는데도 굉장히 졸려 보이는 인상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눈 뜨는 근육이 안쪽에 이렇게 있는데 그 근육을 묶어줘서 눈을 조금 더 뜰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폭을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검은 동자가 많이 노출될 수 있게 해서 조금 더 또렷한 눈을 만들어주는 수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쌍꺼풀과는 약간 별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 이렇게 눈 뜨는 힘이 약했는데 쌍꺼풀을 같이 병행하면서 눈매 교정을 해줘서 검은 동자가 좀 많이 보일 수 있게 해주는 수술을 눈매 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 쌍꺼풀 수술 환자도 눈 뜨는 힘이 좀 보통인 환자들도 좀 더 또렷해 보이기 위해서 눈매 교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大きな二重を作るのとは反対に二重ラインを低くする手術についても教えてください。 되게 이제 소세지 눈이라고 얘기하는 쌍꺼풀을 두껍게 잡아서 높게 잡아서 이렇게 조금 불룩하게 보이는 이제 쌍꺼풀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쌍꺼풀을 낮추기 위해서 많이 오시는데, 이런 경우들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대개는 이제 절개를 통해서 라인을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던 라인을 풀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밑에 낮추고자 하는 새로운 라인을 잡고 박리를 통해서 위에 라인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유착되어 있던 지방을 다시 재배치해주고 해서 눈매 교정도 같이 해서 라인을 낮춰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들을 보시면은 이런 케이스들이 있고, 이렇게 겹주름과 함께 있는 경우들도 낮추는 경우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굉장히 높아 보이는 라인, 그리고 졸려 보이는 인상이죠, 특히.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라인을 낮추면서 같이 눈매 교정을 해서 좀 또렷해 보이게 만들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높은 라인들은 절개를 통해서 라인을 낮추게 됩니다.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고요. 目の下がくぼみ、クマができてしまう方におすすめの手術はありますか？ 흔히 다크서클로 얘기하는 이제 눈밑이 꺼졌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은 이렇게 보면은 눈 밑에 이제 지방이 있고 요 밑에 이렇게 홈이 패여 있어서 그림자 져 있어서 좀 어두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눈밑이 이제 꺼졌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지방이 좀 튀어나와서 밑이 꺼졌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은 환자들은 이런 케이스들은 이제 피부가 많이 처지지 않았기 때문에 눈 안쪽으로 해서 절개를 해서 결막을 통해서 이제 지방만 재배치해 주면은 피부는 처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환자들은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면 되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피부가 같이 처지고 이제 요 애교에 있는 요 근육 부분도 많이 늘어지기 때문에
절개를 통해서 이거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안검 수술이라고 불리고요. 나이에 따라서 또 아니면 피부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수술이 나눠지게 됩니다. 最近韓国で目の下脂肪再配置をした後に失明してしまった医療事故が起きてしまいました。これについてどう思いますか？ 저도 그 소식을 뉴스에서 봤는데,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한 후에 이제 실명이 됐다고 떴더라고요. 근데 실제 사진을 보니까 눈밑 지방 재배치가 아니라 하안검 수술을 한 다음에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눈 밑에 흉터가 있고 하안검 수술을 한 다음에 이제 실명을 한 케이스인데, 이제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 보면은 하안검 하고 나서 안쪽에서 이제 출혈이 굉장히 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아주 드물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캐치하고 피를 잡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좀 늦어진다거나 하는 경우에 실명이 너무 이제 많이 부어서 안쪽에 신경이 눌려서 이제 실명이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흔한 케이스들은 아니고 되게 드문 케이스인데 어쨌든 그렇게 일어났던 것 같고, 그 병원도 그 부은 다음에 한번 열어서 다시 피를 잡고 다시 돌려 보냈는데 다시 피가 났다고 저는 들었고, 드문 경우라 어쨌든 흔하진 않지만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二重手術はまぶたがずっと動くため他の手術に比べて完成するのに時間がかかると聞いたのですが本当ですか？ 쌍꺼풀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눈꺼풀이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습니다. 붓기가 많다거나 아니면은 눈 뜨는 근육이 회복이 좀 덜 됐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회복되는 데까지는 좀 기간이 필요하고, 눈이 또 양쪽이다 보니까 한쪽이 더 많이 부은 경우들은 이게 붓기가 완전히 다 빠질 때까지, 그리고 나서 비교를 해야 이제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다른 수술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적인 뭐 코 같은 경우는 사실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양을 판단하기가 쉽지만, 눈 같은 경우는 눈을 뭐 조금 떴을 때 크게 떴을 때 뭐 이런 경우들도 그거에 따라서 양쪽 모양이 또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데, 어쨌든 눈 수술은 최소한 뭐 한 달, 그리고 한 두세 달까지는 봐야 어느 정도 좀 정확히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